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최래자입니다. 또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네요. 월요일 공개 6시입니다. 너무 덥더라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밤에도 밤잠을 거의 설치듯이 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수면이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좀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그렇고 개인 위생 건강 잘 챙기셔야 합니다. 이 무더운 날. 요즘 보니까 코로나 걸리는 분들이 또 눈에 보이더라고요. 코로나. 야, 이 무더운 날에 코로나면은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참. 하여튼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시고 여러분 하여튼 오늘 하루도 즐거운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연락하는 사람, 아무런 이유 없이 연락하는 사람은 절대 놓치지 말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라. 우리는 보통 이유 있어서 연락을 하는데 이유 없이 연락하는 사람이 있어.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서 찾기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면은 그것은 바로 뭐냐, 이유 없이도 연락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드물죠. 10대는 학교에서 하루 종일 뭐 이야기하고도 뭐 특별한 이유 없이 막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그죠? 주고받았는데 이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하고 나니까 특별한 목적 없이 연락하는 사람이 점점점 드물어지더라. 어른이 되고 난 뒤에도 이렇게 목적 없이 잘 지내니 뭐 문득 네 생각이 나더라 하면서 안부를 물어오는 사람은 멀리 있어도 나를 잊지 않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아주 고마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많이 데리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한답니다. 옆에. 그러니 만약 별일이 없어도 뭐 실없이 먼저 연락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에 예기치 못한 작은 웃음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이 들든 그는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의 기댈 곳이 되어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유 없이 그냥 목적 없이 이게 안부라도 전화 주는 분들은 꼭 잘 챙기시고, 그런 분들이 아주 찐이에요. 찐입니다. 뭐 제 이야기 뭐 잘 이해하실려나 모르겠네. 뭐 그런 분이 있는지 한번 옆에 잘 챙겨보시고요.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하도록 해볼게요. 삼성전자의 그 새로운 폴더블 그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 5랑 Z 플립 5가 나왔어요.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제 폴더블 폰에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뭐 액정 화면이 박살나면은 큰돈 달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했어요. 그죠? 이렇게 사진처럼. 이 보편화된 그 바형의 스마트폰과 비교를 했을 때 이 대화면의 편리성 등 이런 폴더블 폰의 강점이 많아요. 하지만은 큰 약점으로는 충격에 약한 그 액정 화면이 꼽힙니다. 이 폴더블 폰 내구성 그 확보의 큰 장벽으로 꼽힙니다. 잡히는 스마트폰인 만큼 액정 화면의 파손 위험이 클 수밖에 없고, 이 파손 시에는 그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는 거지. 특히 삼성전자 폴더블 폰 수리비가 최대 13만원 인상이 됩니다. 요즘 보니까 비싼 액정 화면의 그 파손에, 액정 화면 파손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30일 삼성 케어 플러스의 서비스 이용 약관에 보니까 다음 달 1일부터 스마트폰 파손 보장형 상품에서 갤럭시 Z 폴드랑 Z 플립 파손 시 자기 부담금이 이제 인상이 된다는 거죠. 삼성 케어 플러스는 삼성전자 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 상품인데, 스마트폰의 경우 도난 분실에 대한 보험과 배터리 교체까지 지원해주는 스마트폰 그 상품과 이 파손 시에 수리비만 지원해주는 그 파손 보장형, 이걸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파손 보장형의 경우에는 Z 폴드는 파손 시에 자기 부담금이 16만원에서 29만원으로 인상이 돼요. Z 플립은 14만원에서 19만원 오르고, Z 폴드는 13만원, Z 플립은 5만원 정도 오르는 셈이더라고요. 이렇게 삼성전자보다 앞서서 출시된 대형 그 외부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모토로라, 이 모토로라의 폴더블 폰이 외부 충격이 깨지는 영상이 공개됐는데,
삼성의 신작 Z 플립 5와 매우 유사한 제품이라서 삼성 제품 역시 내구성이 얼마나 보강되는지 미지수입니다. 이번에 실험 대상이 된 모토로라의 레이저 40 울트라는 지난달 1일 출시된 최신 폴더블 폰이더라고요. 전문가들은 그 폴더블 폰의 가장 큰 약점으로는 외부 디스플레이를 뽑더라고요. 앞서서 삼성 갤럭시 Z 플립 4를 대상으로 같은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힌지 부분에서 깨지는 듯한 소리가 나면서 약간 휘어졌다고 합니다. 다만 기능 자체는 정상적으로 실행됐다. 액정 화면은 1.9인치에 불과해서 깨짐 현상은 없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Z 플립 5의 경우 액정 화면이 커져가지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삼성은 8월 1일부터 7일까지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11일 신형 폴더블 폰 Z 폴드 5랑 Z 플립 5를 시장에 이제 정식 출시를 합니다.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요즘 또 폴더블 폰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는데, 전 세계 출하량이 올해 2천만 대 육박을 거서 예상되는 폴더블 폰 시장이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Z5 공개로 달아오르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 중 1,000만 대 이상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이 폴더블 폰 시장 1위 수성을 위해서 플래그십 내 폴더블 폰 비중을 높여요. 중국, 인도, 북미 등 주요 글로벌 시장 공략을 이전 강화한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모토로라 레이저 40 울트라도 국내 출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대요. 중국 업체들까지 신규 폴더블 폰을 내놓고 가세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폴더블 폰 대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보니까 올해 폴더블 폰 출하량이 1,860만 대, 27년에는 1조 대를 돌파할 거고, 이에 따라서 전체 플래그십 시장 내 폴더블 폰 비중도 올해 8%에서 27년에는 39%까지 늘어나요. 이 카운트포인트 리서치는 25년경 애플이 폴더블 폰 카테고리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노태문 사장은 올해를 폴더블 폰 시장 규모 확장뿐 아니라 Z를 플래그십의 한 부류로 확실히 각인시키는 한 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플래그십 내 폴더블 폰 판매 비중을 국내는 33%, 해외는 20%까지 확장을 해요. 갤럭시 S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프리미엄 폰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거죠. 삼성은 갤럭시 Z5의 연간 목표 판매량을 1,000만 대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폴더블 폰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높은데, 이제 최근에 실시한 설문조사 보니까 전체 이용자 중에 55%가 다음 스마트폰을 폴더블 폰으로 바꾸고 싶다고 합니다. 현재 폴더블 폰을 쓰고 있지 않는 바형 이용자 중에서도 52.9%가 폴더블 폰으로 이제 바꾸고 싶다고 응했어요. 거시경제 위기로 인해서 시장 위축에도 프리미엄 시장의 수요는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고, 이 고객 경험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면서 기술적으로 고도와 안정화를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제품군의 수요가 늘어났다고 하죠. 평균 가격 $800 이상의 폴더블 폰의 판매 개선은 자연스럽게 수익 개선으로도 연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관건은 국내 시장뿐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하고 점유율이에요. 국내에서 모토로라가 이제 Z 플립 5하고 가장 비슷한 폼팩터를 지녔죠. 그래서 레이저 40 울트라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하는데, 삼성보다 조기 출격한 모토로라랑 중국 업체 오포는 유럽 시장에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더라고요. 중국 시장은 폴더블 폰 글로벌 점유율 공략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고, 중국 시장은 올해 1사분기 기준 연간 117%의 폴더블 폰 시장 점유율을 이제 기록을 하죠. 삼성도 중국, 인도, 북미 등 대국 시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점유율, 브랜드 이미지 개선 등을 개선하고 있어요. 이걸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노 사장이 미국과 중국, 인도 등 모바일 분야에서 중요한 시장이라는 걸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별 맞춤 기능, 소비자 니즈 파악, 그리고 협업 강화, 마케팅 강화를 통해서 폴더블 폰 판매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지속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행히 삼성의 중국 시장 내 폴더블 폰 점유율은 지난해 6%에서 올해는 26%로 개선됐고요. 중국 소비자 맞춤형 W 시리즈 전략이 먹혔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외신도 Z5 공개 초기에 삼성의 그런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더라고요.
CCN은 예전 플립폼처럼 겉으로는 빠르고 미니멀한 슈퍼 그 포켓터블 폰이면서 열었을 때는 완전히 모던한 그런 스마트폰 성능을 제공하기를 원한다면서 역대 최고의 제품이다 평가를 합니다. 후발주자인 중국 기업들은 올해 하반기에도 폴더블 폰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해요. 오포와 샤오미가 4달 중에 폴드형 신제품을 출시하면은 글로벌 쟁탈전도 더욱더 치열해지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전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BMW 그룹의 프리미엄 소형차 그 브랜드죠, 미니 쿠퍼 신형에 원형 그 6기 발광 다이오드 패널을 공급하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어요. 후발주자였던 삼성 디스플레이가 고객사 다각화를 발판 삼아가지고 안정적인 수주 물량을 확보하고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이 이제 LG 디스플레이하고 양강 구도로 이제 재편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는 내년 출시 예정인 25년형 미니 쿠퍼에 탑재되는 9.4인치형 크기의 원형 올레드 터치 디스플레이를 다 품하는데, 운전자는 패널 조작만으로 기어 선택, 주행거리, 내비게이션 등 차량 운행에 필요한 필수 기능뿐 아니라 이 스트리밍 방식의 게임 등 각종 엔터테인먼트 기능도 사용할 수 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BMW, 아우디, 현대차 등의 차량용 올레드 패널을 공급하고 있는데, 지난 4월 페라리 차세대 모델의 차량용 올레드 패널을 제공하기 위한 그 MOU를 체결하는 등 주요 글로벌 완성차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22년을 기점으로 LG 디스플레이가 주도했던 차량용 올레드 시장 판도도 흔들리고 있어요.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니까 지난해 기준 글로벌 차량용 올레드 패널 시장에서 LG 디스플레이하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나란히 1, 2등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만 삼성 디스플레이가 21년 8.7%에 그쳤던 점유율을 지난해 42.7%까지 대폭 끌어올린 반면에 같은 기간 LG 디스플레이 점유율은 91.3에서 50%까지 급락을 해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고객사 다각화와 성공하면서 납품 물량을 대거 확대한 영향으로 분석이 됩니다. 경기 침체기를 맞아가지고 이제 새로운 수익원 발굴에 4월을 건 그 패널 업체에게 급성장하는 차량용 올레드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옴디아에 따르니까 전 세계 차량용 올레드 시장 규모가 올해는 2억 6,960만 달러에서 29년 13억 9천만 달러, 연평균 26%의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출하량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89만 6천 대에서 733만 5천 대로 확대되고요. 매년 35% 증가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레드 패널 라이벌 간 수주 경쟁도 한층 불붙을 거예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반도체 부분하고 함께 오는 9월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 3대 모터쇼 중 하나죠. IAA 모빌리티 2023에도 참석을 해요.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독일에 거점을 둔 만큼 차량용 올레드 패널 기술력을 선보여서 기존의 고객사들과 협력을 강화하겠죠. 신규 고객사 발굴에도 주력할 거라고 봅니다. 수주형 사업인 그 차량용 올레드는 업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이런 미래차 대중화에 힘입어서 차량용 올레드 패널 채택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MD 관련된 이야기도 있네요. 보니까 엔비디아하고 인텔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미국 팹리스 그 AMD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와의 관계를 더 강화할 뜻을 내비쳤어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거다. 전에 그 여자 그 CEO는 삼성전자 같이 협업을 하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다 내비치더니 결국은 AMD도 삼성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여자가 보니까 간 보는 것 같아. 리사순가 하여튼 AMD CEO. 그만큼 삼성전자가 중요합니다. 이 존 테일러죠, AMD 그 최고 마케팅 책임자인데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그 AMD는 삼성전자와 오랜 기간 파트너 관계를 이어왔다. 앞으로도 파트너십 관계를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최근에 리사스 AMD 최고 경영자에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물량을 더 늘릴 것이냐 이메일을 보냈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홍보 마케팅 업무를 총괄하는 테일러 CMO가 대신 응답했어요. AMD가 삼성과의 파운드리 관계를 질문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은 국내외 언론을 통틀어서 처음이라고 하네요. AMD는
CPU랑 뭐 GPU를 설계하는 업체입니다. CPU, GPU 설계만 하고 제품 생산은 대부분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에 맡기고 있는 것 같은데 AMD는 최근에 파운드리를 다변화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 리서스 CEO가 지난 20일이죠. 일본 그 매체 니케이 아시아와 인터뷰에서 제품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TSMC 외에 다른 파운드리 업체 선정을 고려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TSMC 이어서 파운드리 2위 삼성전자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테일러 CMO의 발언은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좀 실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고객수를 다변화하면서 TSMC를 추격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최근에 테슬라, 모비라이 등의 그 반도체 물량을 이제 수주를 했어요. 테일러 CMO는 또 AMD의 한국은 그 매우 중요한 시장인 만큼 한국 언론과의 관계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하죠. 하여튼 AMD는 삼성과 파운드리, D램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얽혀 있어요. 얽혀 있다. 얽혀 있다. 그래서 AMD가 최근에 공개한 GPU 신제품이죠. MI300X 이거에 삼성전자 HBM3를 적용할 계획을 밝힌 것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삼성 잘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하여튼 좀 힘들어도 잘 참고 한번 견뎌봅시다. 감사합니다.